마이클 버리는 주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몇 가지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대출 관련 상품이 점점 복잡해지고 주택가격의 100% 이상까지 과도한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인하여 대출금리 또한 점점 오르는 추세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주택은 안전자산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었죠. 마이클 버리와 여러 사람들, 과연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여러분들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2007년에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미국의 주택가격은 정점에 도달했고 너도 나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버블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버블이란 자산의 내재 가치에 비해 시장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으로 과열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버블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죠. 영원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의 부동산은 2007년을 기점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부동산의 몰락을 시작으로 2007년 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경제 위기는 버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버블이 형성되고 모두가 그 버블에 편성하면서 버블은 점점 커져갑니다. 현실에서 버블의 맛을 보면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버블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버블이 터질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히 버블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버블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단군 이래 역대급 버블 장세가 펼쳐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1탄에서 설명드렸으니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 번째, 최근 나타나는 버블 장세의 징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은 버블을 느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라앉는 느낌이죠. 다들 버블 느껴본 지 오래됐을 거라 봅니다. 2007년 이후로 전 세계 경기는 지속해서 하향 중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각국의 세계은행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버블을 형성시키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2009년부터 실시한 세 차례의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란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어 시장에 돌아다니는 국채나 다른 자산을 매입하여 시장에 달러라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정책들은 어느 정도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왔지만 결국에 버블 형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에 대한 미국의 자세한 대응 방법은 저의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버블 장세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각국은 기준금리를 내렸거나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시도 중입니다. 19년 6월 호주 중앙은행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올해 안으로 2차례 더 내릴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채권 매입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 파월도 외부 경제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따라하겠죠? 연준은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10년을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이고 일반적인 기준금리는 그냥 하루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게 높아야 할까요? 10년 동안 내가 투자한 게 어떻게 될지 어찌 하나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10년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현실은 반대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의 기준금리보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은행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할까요? 저 같으면 그냥 채권을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10년 만기 채권 금리보다 낮아져야 어디 은행에서 돈 좀 빌려서 투자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의 기준금리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즉, 지금의 기준금리로는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준금리와 채권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 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거라 봅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그 수혜를 바로 받을 거라 봅니다. 장기적으로 잘 보셔야겠죠? 이번에는 기업 입장에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신규 투자를 진행하여 일자리 증가 및 경기 부양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대출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겠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한 적은 많았는데 왜 지금 와서 역대급 버블 장세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맞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경제 위기 때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경제 위기는 과거의 경제 위기와 달리 미국에게 큰 타격을 가져왔죠.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에 역대급 하락이 보이시나요?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보다 주식에 관심을 더 가지기 시작했죠. 세계 경제는 2008년 서브프라임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그리 많이 찍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은 사상 최초로 제로금리를 수년 동안 유지하였고 양적 완화를 통해 4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4조 달러라. 상상도 할 수 없죠.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이노믹스라고 기억하시나요? 대놓고 집사라고 저금리 대출을 팍팍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돈 풀기 정책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홍콩,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의 부동산도 대세 상승기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홍콩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전후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각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가파르게 오르죠. 부동산 가격은 한국만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나스닥 지수는 저점에서 6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해당 영상 1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 위기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도입부에서도 버블이 일단 형성된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오는데 아직 버블의 버조차 형성되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발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쉽게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번 방향을 틀면 최소 몇 년간은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준이 원하는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겠죠. 금리를 내리고 6개월 지났는데 바로 경기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연준은 애시당초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근 금리 인상기 때에도 2015년 12월부터 2008년 말까지 3년 정도 금리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어쨌든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만약 금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채권 금리가 덩달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A라는 나라에서 금리를 내리면 그 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에 있는 다른 나라는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 ECB의 드라기 총재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자 트럼프는 환율 떨어뜨려 부당 경쟁을 유발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워보겠습니다. 정말 가정입니다. 만약 연준이 0%까지 금리를 내렸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데 어떤 식의 경기 부양을 시도할까요? 바로 제4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 거라 봅니다. 정말 가정입니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만 내리는 상황이면 적당한 버블이 형성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제4차 양적 완화까지 실시하면 단군 이래 역대급 버블 장세가 펼쳐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버블 장세를 유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막는 연준의 싸움을 지켜보시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버블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터질까요? 버블은 이미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20년 상반기 이내에 미중 무역 전쟁이 완만하게 타협이 되거나 혹시 타협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제재만 없다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장기적인 버블 장세가 펼쳐질 거라 봅니다. 버블 장세의 끝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즉,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2년간 차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서프라임 직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6%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또는 양적 완화를 시도하면 물가 상승률은 점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해도 세계적인 수요 자체가 그만큼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6%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략 물가 상승률이 6% 부근
혹은 이에 근접하면 여러분은 이성을 찾고 영화 속 마이클 버리처럼 버블의 끝을 감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히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버블의 끝이 올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동산도 점점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야겠죠. 그런데 미중 무역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미중 양국이 여전히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갓 시작한 버블은 금방 꺼지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부진한 상황을 말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줬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버블보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 우세하여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쪽을 더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형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투자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버블을 잡으려다가 큰 침체에 빠져서 영원히 물릴 수가 있습니다. 악플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른 주식과 부동산 파세요.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저의 개인적 견해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잘못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준과 줄다리기를 하는 중입니다. 연준으로부터 기준금리 인하라는 떡을 받아먹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고무줄을 당겨보셨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고무줄을 적당히 당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탄성 1개 이상의 힘을 가하면 고무줄은 바로 끊어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고무줄에 탄성 1개를 테스트 중입니다. 즉, 경제 위기가 오기 직전까지만 고무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10cm를 잡아당겨야 끊어지는 고무줄을 트럼프가 당기는 중이라면 지금 대략 7cm 정도 당겼다고 봅니다. 고무줄을 더 당기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을 위협하는 위기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환율이 1200 이상으로 올라간다거나 나스닥 지수가 작년 말처럼 급락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더더욱 주식과 부동산 같은 위험형 자산에 투자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버블 장세에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4차 양적 완화에 대비하여 금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다음 영상인 3탄에서는 부동산, 주식, 금 투자에 대한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탄이 진짜 마지막입니다.